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나쁜 경우를 예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여태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의 고민은 많아지고 얕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정신과 상담을 진행한 지가 20년이 이제 넘는데, 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린 정신과 의사일 때 제 선배들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가 붙었냐면, 이 비행 청소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때도 비행 청소년이 될까? 제가 그 질문을 선배한테 던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나이트클럽이다, 무슨 뭐 술이다, 무슨 뭐 안 좋은 거다, 뭐 마약이다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청소년 시기 때 그걸 접해버리는 순간 얘네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비행 청소년이 된 거 아니냐. 근데 조선시대 때는 기껏해야 물레방앗간밖에 없고 시내가에서 돌 던지는 거밖에 없는데 얘네가 무슨 비행 청소년이 되는. 근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얘기한 게 아니다. 지금 비행 청소년이면 조선시대 때도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은 그만큼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어떤 본질 자체가 사회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1%, 10% 안에 드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사회에서 고민하는 어떤 종류가 다양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분야가 굉장히 많아진 거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양은 전 비슷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 깊이도 예를 들면 분야가 다른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결국은 하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거하고도 비슷한 깊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 그건 있어요. 표현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외래 보고 있으면 이 길 가다가 들어온 학생들은 없거든요. 근데 전 이제 학교랑 병원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학생이 가방 메고 들어와서 왜? 그러면 지금 저 여자친구랑 싸웠거든요. 근데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 미치겠어. 이러고 정신과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표현법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접하는 기성세대 혹은 올드 세대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고민도 많아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예전과 큰 변화는 좀 없다고 생각은 해요. 니체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은 낙타사자 어린아이로 귀결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 중에 이제 어린아이가 핵심인데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린아이에서 나오는 자유의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청 들어왔잖아요. 다시 그걸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서 얘기하는 자유란 방종과 구분되는 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목말라서 지금 물을 한 잔 마셔야 돼. 마시면 돼요. 근데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이 높이에서 내가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 방송을 잘 찍기 위한 그냥 목축임이지. 근데 자유의지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그냥 물을 이 높이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같은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하나 하더라도 이 높이가 안 되고 이게 다 카메라를 끈 다음에 먹고 이렇게 되면 이미 그건 내가 목말라서 먹는 물이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게 되면 참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인류학적인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예만 보더라도 6.25 그 다음 경제발전, 5.1 쇼크, 민주화항쟁, 자유로 갔다가 IMF, 다시 뭐 월드컵으로 갔다가
뭐 경제 뭐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조금 풀렸다가 코로나로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업다운을 갈 때 다운에 있는 것들은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확실했어요. 군부 독재, 그다음에 이 정치 잘못해서 경제 망하게 한 거, 뭐 이렇게 해서 확실한 원망의 대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원망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이러스고 떠돌아다니는 거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반, 3년 동안 원망할 수 없는 규제를 계속 이제 딱 당했기 때문에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회복입니다. 내가 물을 마실 때 마스크 안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지 마스크를 벗고 마셔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고 사람을 만날 때 4명을 만나야 되는지 10명을 만나야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전화해서 만나고 싶은 마치 그 비틀즈 유명한 노래 나오는 Let It Be처럼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그냥 나를 좀 놔두세요 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에 대한 것들이 이 실현돼야 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상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나라도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뭐 국민을 어떻게 해줘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살 수 있게끔만 해주는 그 환경을 조금 형성시켜 주는 거에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유의 범위는 저는 정말 고전적인 범위를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범위가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주관적인 것 같은데 그보다 객관적인 어떤 범위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니체의 어떤 그 철학 중에 이게 어떤 니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니체를 비관주의 아주 뭐 대표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에 대한 뭐 완전 저항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가식을 가장 싫어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체가 머리가 너무 좋고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하니까 인간이 해놓은 어떤 가식에 대한 것들이 막 눈에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를 다 집어치워라. 그러니까 니체가 좋아했던 이서로 덩컨이라든지 바그너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요, 사실은. 바그너 음악을 들어보면 레퀴엠 이런 거 빼고는 뭐 너무 못 듣거든요. 그리고 이사도 덩컨도 저도 뭐 유튜브 통해서 비디오를 가끔 봤지만 얼마나 잘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이제 뭐 손끝 하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니체가 그들을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을 거부한 것도 사실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를 이 인간이 자기가 써먹기 좋게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혐오, 그 부분에 대한 미움을 표현한 게 신은 죽었다는 표현인데 사람들은 이 표현 자체에 대한 유치함이나 혐오를 부정한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신 본질 자체를 이제 없앴다라고 자꾸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그리고 가식, 형식에 대한 어떤 타파 이런 것들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고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번은 마주해야죠. 그래서 마주해서 이걸 내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인지 안 무서워하는 것인지를 일단 마주하고 2번째는 도망가는 거는 도망가야 되고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는 맞서 싸워야 되고요. 3번째, 맞서 싸울 때 내 힘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맞서 싸우다가 이게 내가 져버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난 누구 도움을 받으는데 이게 굉장히 든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난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저 같은 정신과 의사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고, 그 안에 있는 정신복지나 거기에 대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방어법, 그리고 파악법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았으면 20년 전에 전철 타고 가다가 쓰러지면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벨 하나 누르면 전철 쓰고 문 열리고 들어와서 이제 구급단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해도 엄청나게 바뀐 것들이거든요. 근데 전철 타고 가는데 나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나를 아무도 못 구해주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그 전철 안에서의 두려움을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피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를 질식해서 훅 하고 공황장애가 이제 발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일단 생각해 보라고. 전철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숨이 막혀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일단 생각. 그럼 두려움을 한번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복식호흡을 해서 이겨내 볼까? 한번 이겨내 보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복식호흡을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럼 누군가 이 전철 좀 세워가지고 누구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남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전철 안에서 공황장애 오는 사람들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공황장애 안 걸리고 그냥 전철 타고 가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거.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근데 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걸 하면 뭐 창피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돼도 나 때는 안 올 경우가 많다. 근데 올 확률이 95%고 안 올 확률이 5%거든요. 그럼 나 같으면 95%에 걸겠어요. 심리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각각 연령에 맞게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동사무소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고 다 그냥 어레인지가 돼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 도와주고 안 되는 거는 어디까지 안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인터넷만 한번 쳐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문화 재단이라고 치면 거기에서 이 게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데를 각 지역의 센터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쫙 연결시켜주면 그 센터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이거는 우리 여기 센터에서 치료 가능하면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는 그러니까 검사비는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요. 예. 또 왜냐하면 주구장창 뭐 100세션, 200세션을 치료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한정되게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예.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나쁜 경우를 예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여태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대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안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앞으로 벌어진다면 인간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미지에 모르는 10배, 100배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불안한 일들이 자꾸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10분의 1로 일어난다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목표입니다, 목표.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큰애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던 이야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짓궂게 어떤 사람이 야, 너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었는데 저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그게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자체가 참 행복한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불안하고 무서울 것 같아서 목표가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애를 제대로 키우고 있구나 그 생각을 참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목표를 향해서 저도 계속 걸어가다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도 저는 인생의 목표가 있거든요. 지금 인생의 목표를 다 다른 게 아니라 더 다음 단계를 가고 싶은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한 삶, 무슨 뭐 사랑이 있는 삶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목표가 있는 삶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혹시 교수님의 목표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프로 구단의 단장이나 사장이 다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꼭 구단주가 계시다면 꼭 한번 저 같은 사람을 한번 갖다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네.